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도 종합주가 지수는 17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어제 이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의 또 특이한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 강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특히 이제 대선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 여야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홍준표 의원 그 지지율 상승 뉴스의 영향으로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한국선제라든가 경남스틸, 뭐 3일 영화금속 뭐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주요한 종목으로 한국선제와 경남스틸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아시아경제가 오후 한 3시쯤에 그 야권 후보 대선 적합도 해가지고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만 그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보도를 했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여전히 1위는 1위인데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17.3%로 아주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 높이까지 아주 바짝 따라왔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죠. 이 3위는 유승민 10.2%. 이거 이제 중앙선관위 홈피에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사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는 별 움직임이 없던 그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갑자기 상한가까지 치솟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한국선제라든가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의 기업 내용하고 주가의 그동안 변동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시장에서 한국선제라든가 경남스틸 뭐 3일 영화금속 뭐 이런 종목들이 홍준표 의원의 뭐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과관계 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정확히 뭐 분류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어요. 대부분이 동향이라든가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홍준표 의원의 그 고향이 경남 창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 연고가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게 홍준표 관련주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라든가 그는 또 그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 거래량이 제일 많으면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홍준표 의원의 관련주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거는 지난번 6월 23일 날 홍준표 의원이 그 국민의힘당에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복당했던 시점에서 가장 그 6월 23일 전후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흔히 뭐 홍준표 관련주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홍준표 의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선 오늘 한국 선제가 시간 외에서 제일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주가의 움직임도 보면 6월 23일이었죠. 이게 이제 복당이 됐을 때 주가가 대량 거래가 되면서
가장 고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약해지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 사실 그 한국 선재가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 4, 5일 전서부터 2%, 4%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결정적으로는 오늘 장 종료하고 일부 석간에 그 대통령 이 야권의 그 지지율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시간 내에서 상한가까지 치솟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한국 선재가 우선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이제 3일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3일도 한번 단기적인 주가 그래프를 한번 이게 이제 화물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그 화물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마찬가지로 지난 그 6월 23일 무렵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그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그 가장 그 홍준표 후보의 고향 창원하고 같은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남 스틸이 상당히 그래도 그 연고로 따지면 제일 확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65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주가는 장중에는 큰 변동을 안 보여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번 6월 23일 날 홍준표 의원 복당할 때 제일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또 거래량도 최대 거래량을 보여주고 그동안 한 달 보름 넘게 계속 주가가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서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요. 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오늘 이 외에도 오늘 주가가 강했던 이런 종목들 찾아보면 꽤 그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죠. 그 경남 스틸이 50만 주가 거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센터 홀딩스도 분류가 되는 그런 기업이죠. 시간 외에서 5%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것은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시고 거래량이 증가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선별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선 한국 선재하고 경남 스틸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재는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 강선, 아연 도금이라든가 이런데 철선하고 강선 이런 쪽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고요. 이게 작년도 정기 주주총회 관련 그런 자료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그 자본금이 120억 정도가 되는데 총 자본은 880억. 880억이면은 그 한 400% 정도의 유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교적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자본금 120억짜리가 매출액이 1,500억 정도에 이른다는 것. 그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해마다 30억씩 꾸준히 이 흑자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상으로 볼 때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라고 해도 이제 7,000원인데 내일 만약에 이 오늘 시간 외에서 올랐던 거를 더 감안해서 보통 7,5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에 그 복당했던 시점에서 물렸던 가격, 대량 거래에 물렸던 이 가격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7,090원대, 그 가격대가 되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아직은 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런 그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던 그런 후보들이 약간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에 따른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 장중에 7,050원을 돌파하고 7,200원, 7,300원, 여기 7,500원에 근접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 한국 선제의 여러분들이 제일 그래프에서 단점으로 보는 게 장대 양봉이 나타난 다음에 주가가 지속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내일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재현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과연 주가가 시초가에 그 오늘 시간 외에 형성됐던 그런 가격보다 얼마나 높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대량 거래되고 이 기존에 있던 매물들을 일단 고점에 정리하고 다시 사태를 관망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시세를 잘 봐가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경남 스틸이 포스코에서 납품받은 냉연이라든가 열연강을 다시 또 규격에 맞게 재가공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재무구조도 우량하고 또 홍준표 의원의 같은 유일한 그 동향 기업이라는 거, 경남 창원으로 돼 있죠. 이렇기 때문에 그 경남 스틸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6월 23일 기점으로 해서 최고 고점 5,600원을 기록한 다음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경남 스틸에 대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정기주주총회 자료도 금년에 발표한 정기주주총회 자료죠. 고향 기업이 경남 창원시에 소재돼 있다고 하는 것. 자본금이 25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25억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수가 2,500만 주거든요. 2,500만 주인데 특이하게 액면이 100원짜리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환산을 해보면 한 2만 원 정도, 액면가 500원짜리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하는 점인데 무엇보다도 재무 구조가 또 역시 탄탄합니다. 자본금 25억에서 출발한 회사가 내부적으로 지금 870억 정도 그 총 자본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대단한 거고요. 부채 비율은 부채는 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정해진 자기 자본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매출액이 상당히 높죠. 이 자본금 25억짜리가 무려 100배가 넘는 2,970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해마다 52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회사의 그 생산성이 높은 그런 회사다,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형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뭐 뚜렷한 그 매수 그 주체라든가 매수했던 그런 흔적들은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선하고 또 연관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최근에 조정 상태를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여권의 이재명, 이낙연 또는 그 윤석열 후보 이런 그 주요 후보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사이에 새로운 그 제3 세력,
그 두 번째 2등권에 있는 그런 주자들의 그 탄력 있는 그런 반등도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요. 지금 경남 스틸 같은 경우도 지난번 5,600원에서 지금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기록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선제의 가격 부담보다는 이 경남 스틸을 공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일하게 그 홍준표 의원의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동양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그 최재형 후보의 그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한일 단조의 상승 그 흐름을 찾아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일 단조가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최근에 물론 그 최재형 후보가 대권 선언을 한 다음에 지지율에 뚜렷한 반등을 하지 못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여하튼 같은 동양의 기업 주가는 주식은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경남 스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이 두 종목 오늘 시간 외에서 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장 초반 또는 계속해서 그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발빠르게 매매 잘 하셔서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